대한민국의 저성장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대한민국은 최근 몇 년간 저성장 상태에 있습니다. 기존의 경제성장 모델이 한계에 다다른 결과입니다. 고령화 사회, 외국 인력의 부족, 경제 파급력 등이 그 원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성장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정부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저성장이 몇 년 더 이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경기 회복이 미미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다른 경제학자들은 저성장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발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제 부문이라고 해도 의견이 분분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성장이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경제 구조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오랜 기간 동안 수출 중심의 성장 모델에 의존해왔습니다. 그 결과 일본과 중국의 경제 위기에 강하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한 산업 구조의 한계와 고부가가치, 산업의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구조적인 변화 없이는 저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한국은 고령화 사회로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저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외국인 인력 확보나 출산율의 증가 등을 통해 인구 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정부 정책의 지원과 투자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은 경제 파급력이 크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전이 늦을수록 경제에 발생하는 손실도 크게 줄어듭니다. 이러한 특징은 저성장을 조금 더 오래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 파급력을 키우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경제나 스마트 시티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저성장 현상입니다. 경제 전문가와 정부, 기업들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구조적인 변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 발현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구 구조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저성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은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도전과 고민이 기다리겠지만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믿습니다. 저성장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